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문득 옛날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 얘기 아까도 했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 내가 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는 친구들 모임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면서 그거 지난주에도 들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민망해지고 창피하고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모르게 또 같은 말을 했구나. 나이 드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왜 자꾸 이러지?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속상한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말도 또박또박 잘했고, 기억력도 좋았고, 같은 말을 2번 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족들이 그 말 또 하셨어요 라고 하고, 친구들이 그 이야기 몇 번째야 라고 웃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나는 이제 늙었나? 치매 오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여러분을 혼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지, 그게 정말 문제인지, 그리고 만약 조금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또래는 다 그래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자꾸 같은 말을 할까?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져서만은 아니에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변해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하드디스크에는 정보가 점점 많이 쌓이는데 그걸 빨리 찾아내는 속도는 조금 느려지는 거죠. 젊었을 때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잘 받아들였어요. 오늘 일어난 일, 어제 일어난 일, 이런 걸 금방금방 기억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뇌는 새로운 것보다 오래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살아온 세월이 많으니까 그동안 쌓인 경험과 추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20년, 30년인데 우리는 50년, 60년이잖아요. 그만큼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뇌가 이렇게 작동해요. 어제 뭐 먹었는지보다 30년 전 신혼여행 갔던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죠. 방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보다 자식들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지가 더 또렷한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뀐 거예요. 뇌 입장에서는 오래된 기억, 소중한 기억이 더 의미 있으니까 자꾸 그걸 꺼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언제 누구한테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자식한테 너 어렸을 때 이랬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걸 어제 했는지,
일주일 전에 했는지 아니면 한 달 전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 자체는 너무 익숙하고 중요한 기억이라서 자꾸 떠오르는데 언제 말했는지는 새로운 정보라서 뇌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져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 사정이 있고 배우자는 있어도 대화가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도 젊었을 때 이랬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는 없어요. 요즘 뭐 특별한 일이 있나요? 대부분 비슷비슷한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 자랑스러웠던 순간, 힘들었지만 이겨냈던 순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와 불안이에요.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져요.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가 불안하고 내 역할이 줄어드는 것 같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익숙한 것을 찾게 돼요. 익숙한 이야기, 익숙한 기억. 그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옛날에는 이랬지. 그때는 좋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살아온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나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게 나쁜 건가요?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이신 아버님인데 가족 모임만 있으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다녀왔어. 그때는 고속도로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 처음에는 가족들이 다 재미있게 들었대요. 우와, 대단하시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몇 번째 듣게 되니까 식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래요. 또 그 이야기 나온다 하는 표정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그 이야기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예요. 그 순간 아버님 표정이 굳어지셨대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날 저녁 어머님이 큰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 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니? 요즘 병원 다니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야. 그때 그 이야기 하시면서 나도 한때는 이랬지 하고 위로받으시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이 많이 후회했대요. 아버지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반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도 한때는 강했어.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동창회에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그때 말이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이야기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서? 아니에요. 그 시절이 그립고 그때의 나를 기억하고 싶고 그 추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며느리한테 자꾸 같은 조언을 하게 돼요. 아이 키울 때는 말이야. 살림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며느리는 또 그 말씀이시네 하고 속으로 생각하지만요. 왜 그럴까요? 잔소리하려고? 아니에요.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면서 배운 걸 전해주고 싶고, 아직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해서 그냥 계속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조금 피곤해할 수도 있고 본인도 나중에 알게 되면 민망하고 속상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그 습관을 줄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고치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완벽하게 고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말하기 전 한 박자 쉬기. 첫 번째 방법은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 이야기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바로 입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딱 1초만, 아니 0.5초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 내가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이거 며칠 전에 말한 거 아닌가? 처음엔 잘 안 돼요. 생각이 떠오르면 자동으로 입이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그 한 박자가 늘어나요.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 뇌는 잠깐만 멈춰도 다시 점검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 언제 했지? 하고 생각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면 돼요. 이건 3번째 방법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 박자 쉬는 연습. 이거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신 분이 계세요. 처음엔 어색했대요. 말하려다가 멈추니까 뭔가 부자연스럽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며칠 전에 말했네 하고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대요.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부터 조금씩 말하기 전에 한 박자만 쉬어보는 거예요. 2번째 방법 이야기 노트 활용하기. 2번째 방법은요, 조금 특별한 방법인데 이야기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은 수첩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오늘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걸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20일 큰아들한테 신혼여행 이야기함. 1월 22일 친구 모임에서 옛날 회사 이야기함.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적는 거예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한 줄이면 돼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노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 며칠 전에 했네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네, 안 해도 돼요. 이건 선택이에요. 그런데 정말 같은 말 반복하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왜 효과가 있냐면요. 뇌는 기록을 좋아하거든요.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면 흐릿한데 글로 써놓으면 훨씬 또렷하게 남아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노트를 보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구나 하고 패턴을 알게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물론 귀찮을 수 있어요. 매번 적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적어도 돼요. 또는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만 적어도 돼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 이 이야기 전에 했었지? 라고 솔직하게 묻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솔직하게 묻는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 내가 전에 한 것 같은데 했었지? 또는 이거 혹시 들어본 이야기야?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대답해 줄 거예요. 네, 들었어요. 또는 아니요, 처음 들어요. 그럼 거기서 멈추면 돼요. 이미 한 이야기면 안 하면 되고, 안 한 이야기면 해도 되는 거죠. 왜 이게 좋으냐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같은 말 반복을 실제로 줄일 수 있어요. 확인하고 시작하니까요. 둘째,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더 이해하게 돼요. 아, 이분이 반복하는 걸 스스로도 신경 쓰시는구나, 노력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기억력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솔직하게 묻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혹시 이거 들어봤어? 라고 묻는 게 훨씬 성숙하고 현명한 태도예요. 그리고 사실 상대방도 그렇게 물어봐 주면 편해요. 직접 그거 아까도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면 상대방은 편하게 네, 들었어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엔 용기가 안 났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래요. 오히려 가족들이 아빠 그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편해요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본인도 마음이 편해졌대요. 내가 또 실수했나 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말하기 전 한 박자 쉬기. 둘째, 이야기 노트 활용하기. 셋째, 이거 전에 말했었지? 라고 솔직하게 묻기. 세 가지 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해도 돼요. 또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 같은 말을 또 했어요? 괜찮아요. 내일 다시 해보면 돼요. 여기서 잠깐 좋은 말씀 하나 전해드릴게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고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을 많이 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건 그 시절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잊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들은 영영 사라져요. 여러분의 젊은 시절,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 여러분의 인생.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가 변화하고 살아온 이야기가 많아지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조금 줄이고 싶다면 3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말하기 전 한 박자 쉬기, 이야기 노트 활용하기, 솔직하게 물어보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가 많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고, 아직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증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말이 많아졌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사람들이 그립고 소통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가끔 같은 말해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경험도 소중해요. 다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조율하면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 이야기 전에 했었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과 가족 사이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예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